여러분, 최근 SNS에서 뜨고 있는 이색 인증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식비 예산, 오늘의 가계부, 자신의 지출 상황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바로 이런 건데요.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반드시 써야 할 것과 절약할 것을 분명히 나눠 본인의 지출을 보다 현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여건 또한 불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 예산, 그 중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이 어려운 예산을 보다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박재용 사무관입니다. 현재 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얘기가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R&D 예산안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해졌나요? 우선 올해인 2022년도 기준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29조 8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 조정안은 주요 R&D 사업 규모는 24.2조 원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2023년도, 즉 내년도 주요 R&D 사업의 예산 배분 조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24.7조 원 수준입니다. 그 최근 5개년도 예산을 보면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예산을 짤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도 R&D 예산 어떤 방향성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 방향을 요약해 보자면요. 먼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협업을 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R&D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로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기술 주권 확보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우주, 양자와 같은 초격차 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본 방향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업 주도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것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 재난재해 등을 대응하기 위한 R&D에도 예산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대내의 여건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보통 국가 정부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R&D 예산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우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매년 R&D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R&D 투자 방향 및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 배분 조정의 기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필요한 R&D 사업들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내부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고요.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정부안을 편성하고요. 이후에는 12월까지 국회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 예산에는 교육 예산, 사회, 또 R&D 이런 예산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R&D 예산만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과학기술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지만은 그리고 좀 내실 있고 꼼꼼하게 예산을 배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좀 특이했던 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올해 심의부터는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심의서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올해부터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예산 배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책장 넘기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심의에 좀 더 이제 집중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였는데요. 막상 진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제 토론도 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예산이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남 배진은 특별 게스트 박지홍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